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관한 전반적인 개념과 활용에 관해서 안내해드릴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기획부의 천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그리고 활용법, 그리고 이후에는 NCS 누리집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국가직무능력표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국가직무능력표준보다는 NCS라는 약칭이 조금 더 친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NCS는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의 약자인데요. 우선 정의부터 보시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보시면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 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을 국가가 산업 부분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라고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정의만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이해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린다면은 직무 관련 종합 데이터베이스 또는 일을 하기 위한 종합 직무 가이드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슬라이드의 그림처럼 왼쪽에 보시면 산업 현장의 기존에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는지, 지식, 기술, 태도가 암묵적으로 구전처럼 전해지거나 비체계화되어서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들을 국가가 나서가지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된 NCS는 우리나라의 자격, 교육, 훈련, 채용, 배치, 승진 등에 활용이 되고요. 이렇게 체계화된 표준 덕분에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적 자원이 개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실 텐데요. NCS는 산업 현장과 교육 훈련 그리고 자격 간의 미스매치를 해결해서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 훈련이나 자격 그리고 산업 현장이 각각 운영되어서 교육 훈련 기관에서 배출한 인재, 또 자격을 부여받은 인재,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 간의 미스매치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 훈련 기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도 딴 학생들이 막상 현장에 가면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일을 새롭게 배워야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했죠. 특히 채용 분야에서는 기업에서 구직자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능력이 도출되지 않으니까 취업을 위해 무분별한 스펙을 쌓고 또 기업은 재교육 비용이 증가하거나 중도 퇴직자가 늘어나는 등 비효율적 인력 양성 체계가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NCS가 도입되면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교육, 훈련, 자격이 설계되면서 상호 연계가 가능해지니까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NCS는 우리나라가 능력 중심 사회로 나아가고 또 직무 중심 채용 그리고 인사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어떤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NCS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개발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보시면은 1999년도에는 국무조정실 자격제도 규제개혁 과제 일환으로 국가직업능력표준의 조기 개발 보급이 제시가 되었고요. 또 노사정 합의에 따라서 2002년부터는 표준 개발이 착수되었습니다. 또 2007년에는 자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표준 개발이 법제화가 되었고 2010년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명칭이 확정되면서 개발 주체가 일어나야 되기까지 했습니다. 2013년에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여건 조성의 핵심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탄력을 좀 받았는데요. 15년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협력해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활용에 이제 본격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16년에는 자격기본법에 따라서 847개의 NCS를 고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는 1022개의 NCS가 고시 완료되었습니다. 1022개 직무에는 총무, 회계 등 일반적인 직무부터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스마트 공장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력 양성과 능력 개발에 발빠르게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고요. 신기술 산업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현장성 및 활용성이 감안해서 미래 유망 분야의 NCS를 매년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선하고 있습니다. 네, NCS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무에서 유로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해외 선진 국가들의 NCS를 벤치마킹 해왔는데요. 영국의 NOS, 호주의 NCS, 미국의 NNS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들도 교육 훈련 자격을 갖춘 인재들이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틀을 구축하고자 표준을 도입했고 교육 훈련, 국가 자격 취득, 기업 인사관리 등에 지금도 활발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NCS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자세히 보면은 좀 더 활용 방안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NCS는 직무별로 능력 단위라는 단위들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능력 단위는 특정 직무에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을 교육, 훈련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 단위로 개발한 것인데요. 능력 단위 하위에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능력 단위 요소,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 평가 지침, 직업 기초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능력 단위 요소 하위에는 능력 단위 요소별로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인이 도달해야 하는 수행의 기준이라 불리는 수행 준거와 갖가지 지식 기술 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NCS는 통상 한 7개 이상의 능력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능력 단위는 다수의 능력 단위 요소로 구성합니다. NCS는 통상 하나의 학과 채용의 모집 단위 정도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능력 단위는 교육 훈련의 과목, 업무 분장의 단위 정도 생각하는 규모이고요. 수행 준거는 학습 목표 또는 평가 기준 등으로 활용됩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직업 기초 능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네, 직업 기초 능력은 직업인이라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NCS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이라는 단어에는 이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능력인 직무 수행 능력이 포괄하지 못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 등 기초적인 능력을 직업 기초 능력이 보완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직업 기초 능력에는 의사소통 능력, 자원 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수리 능력, 자기 개발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기술 능력, 직업 윤리 등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모든 직업인이라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10가지 영역과 그 하단에 34개의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네, NCS는 수준별로도 체계화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시하에서 기초적인 일반 지식을 사용해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그런 1수준의 직무부터 해당 분야에 대한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조직 업무 전반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8수준까지 1에서 8수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 현장이나 교육 훈련 자격 간에 어떤 연계를 한다든지 평생 학습 능력 성취 단계를 제시한다든지 자격의 수준 체계 구성에 NCS가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NCS에 대해 개념을 설명해 드렸다면은 이제 실제로 NCS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예시는 지능형 교통체계라는 직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능형 교통체계 개발 및 구축은 이용자에게 실시간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구축하는 일이다 라고 직무 정의가 나와 있고요. 이 하단에 자세히 보시면은 지능형 교통체계 개발 구축 방안 설계라든지 교통운영 하드웨어 개발이라든지 각가지 능력 단위를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능력 단위에 해당하는 수준이 제시되어 있고요. 그 능력 단위 하나의 안에는 제안 요청서 분석하기,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하기 등 능력 단위 요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제안 요청서 분석하기 능력 단위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수요처의 요구사항을 확인 위해 제안 요청서를 분석하다든지 인터뷰를 진행한다든지 각가지 수행 준거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또 이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 태도 이렇게 포함돼서 제시를 하고 있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NCS의 특성인데요. NCS에서 기술하는 직무 능력은 근로자가 해당 직업 내에서 소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제적인 수행 능력을 의미해서요. 무엇을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제시를 하고, 업무의 과정보다는 업무의 성공적인 수행에 초점을 둬서 개인의 보유 능력의 양보다는 능력의 질을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직무 수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작업 관리 능력,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미래 지향 능력 등 모든 종류의 수행 능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또 NCS는 여러 개의 능력 단위의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유롭게 필요한 능력 단위들을 선택적으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모듈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NCS의 주 목적인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부 부처의 주도가 아니라 산업계 단체의 주도로 개발한다는 점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근로자 또는 전문가들이 매 개발 단계에 참여해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NCS를 전반적으로 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NCS는 대표적으로 교육훈련기관, 기업, 그리고 자격검정기관, 개인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기관에서는 NCS를 기반으로 교육과정 및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교재를 개발하거나 교과목 및 학과를 재구성해서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특히 활용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업에서는 NCS를 기반으로 인적자원 관리 그리고 육성에 관련해서 채용, 재직자 훈련, 배치 승진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채용 분야에서는 NCS 기반 직무 분석을 통해서 채용 설계 및 직무 기술서를 작성해서 공정하며 직무 중심인 채용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기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합니다. 또 재직자 훈련에서는 NCS 활용 패키지의 평생 경력 개발 경로를 기반으로 해서 사내 경력 개발 경로와 수준별 교육 훈련 이수 체계도를 개발해서 현장 직무 중심의 재직자 훈련을 실시합니다. 또 배치 승진 분야에서는 현장 직무 중심의 훈련 체계와 배치 승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근로자 배치 승진으로 직급별 인재에 관한 회사의 기대와 근로자의 역량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한국산업인력공사에서는 NCS를 활용하고 싶지만 관리 여건이 열악한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NCS 기업 활용 컨설팅 사업을 진행해서 체계적인 인적자원 개발과 기업의 의지에 따라 NCS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자격검정기관에서는요, NCS를 기반으로 자격 종목을 신설한다던가 출제 기준 개발 및 개정 등으로 현장의 일 중심으로 자격을 설계해서 자격의 효용성을 높이고 실제 직무를 위한 역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개인도 NCS를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NCS를 참고해서 본인만의 경력 개발 경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력 개발 경로는 NCS 활용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개인이 직업 생활에 종사하는 동안 계획하는 직위나 역할 이동 경로를 도식화한 자료인데 경력 관리 방향을 설정하거나 전직, 이직 등 희망하는 직무의 하위 능력 단위를 참고해서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NCS가 이제까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 성과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직업교육 분야에서는 NCS 기반으로 고등학교 직업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직업계고 NCS 기반 실무 과목 편성 및 적용을 완료했으며 전문대학 육성방안 수립 및 발표와 특성화 전문대학 대학 선정을 통해서 82개 전문대학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직업훈련 분야에서는요, 직업훈련 관리 및 품질 혁신의 일환으로 기존 심사평가 체계를 NCS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바뀌어서 통합심사하는 평가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폴리텍 대학과 같은 공공훈련기관의 교육과정 1,698개가 전면 NCS로 도입되었고요. 2015년 기준 민간훈련기관의 36,442개 과정도 NCS를 도입하였습니다. 더불어 직업훈련 과정에서는 NCS 기반으로 편성이 일정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격 분야인데요. 자격 분야에서는 2016년에 NCS 기반 국가기술 자격 개편 방안이 마련되어서 지속적으로 일 중심으로 자격의 시험 과목 및 출제 기준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부터는 훈련과 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NCS 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에서는 2016년 공공기관 인력 운영 추진 계획에 따라 전 공공기관에서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을 도입이 의무화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또한 민간 기업에서는 NCS 도입을 지원하는 컨설팅 지원 사업도 실시해서 2019년까지는 4,634개의 기업이 지원을 받고 또 자발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NCS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NCS의 전반적인 개념과 활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요약하자면 NCS를 토대로 교육제도, 자격제도, 직업훈련, 채용 등이 설계 및 운영되어서 취업 후의 평가, 인사 배치 등에도 함께 적용된다면 취업 전과 취업 후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학교에서 배운 것, 그리고 자격에서 취득한 것, 또 일자리에서 경험한 것이 상호 연결이 되는 사회가 만들어져서 기존처럼 스펙 중심이나 또 불공정한 사회가 아닌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사회가 만들어지려면 NCS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가 사회적 인식도 함께 확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힘을 함께 모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NCS 누리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NCS의 개념과 활용 등을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NCS를 보실 수 있고 NCS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 NCS 누리집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방문해 보시지는 않았을까 싶은데요. NCS 누리집은 www.ncs.go.kr에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NCS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고객 유형별로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합 메뉴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NCS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뿐 아니라 각종 홍보 자료를 만나볼 수 있고요. 또 NCS 및 학습 모듈을 직접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실 수 있고 또 직업 기초 능력과 그리고 경력 개발 경로를 설정을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 또는 학생들과 또 인사 담당자분들이 참고하면 좋을 자료들이 모아져 있는 블라인드 채용 메뉴가 있습니다. 이 블라인드 채용 메뉴에서는 필기나 면접 예시 문항뿐 아니라 우수 사례 그리고 채용 정보를 통합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기업의 인적 자원이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활용 플랫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산업 현장에 맞는 교육이나 훈련 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를 직접 해볼 수 있는 교육 훈련 과정 설계 메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NCS 누리집의 자세한 방법은 다음 강의에 이어질 예정인데요. NCS의 개념과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NCS 누리집을 꼭 방문해서 참고를 해보신다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NCS에 관련한 개념과 활용법 등을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